결혼 30년,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렇게 서로가 낯설까요? 안녕하세요. 노인 문제 전문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60세 이후 성공적인 삶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제는 부부관계는 어떻게 회복해야 하나요?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황혼 이혼율이 지난 10년간 3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이혼하는 부부가 급증하고 있어요. 30년,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혼하지 않더라도 집 안에서 남남처럼 지내는 부부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없고 관심도 없고 서로를 피하며 살아가는 부부들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세 이후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인생의 황혼기를 진정한 동반자로 함께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부부관계 회복의 결정적인 비밀도 공개하겠습니다. 왜 60세 이후에 부부관계가 위기에 빠지는 걸까요? 먼저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제가 상담한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 부재입니다. 자녀 교육과 생계 때문에 바쁘게 살다 보니 부부간의 진정한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밥 먹어, 잠자리에 들어 같은 생활 속 말만 주고받을 뿐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언제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역할 혼란입니다. 남편은 퇴직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아내는 갑자기 늘어난 남편의 집안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30년간 각자의 영역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경계가 무너진 것이죠. 세 번째는 신체적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도 변하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매력을 잃었다고 느끼며 거리감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관심사의 차이입니다. 오랫동안 각자의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취미나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공통 관심사가 없어졌죠.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모 씨 부부는 결혼 35년 차입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은퇴한 후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며 지냅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에 있으니 자신의 활동이 제약받는다고 느낍니다. 서로 말도 안 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는 점점 더 멀어지고 결국 이혼하거나 가면을 쓰고 억지로 함께 사는 가짜 부부가 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야말로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 60세 이후가 부부관계 회복의 골든타임일까요? 첫 번째,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자녀 양육이 끝나고 직장 생활도 마무리되면서 오로지 부부 둘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제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죠. 두 번째, 경제적 압박이 줄어들었습니다. 집도 마련했고 자녀들도 독립했으니 생계를 위해 치열하게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이죠. 세 번째,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젊을 때는 성공, 돈, 명예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관계, 건강, 행복이 더 중요해집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네 번째, 남은 시간에 대한 절실함이 생깁니다.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20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 시간을 혼자 외롭게 보낼 것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로 60세 이후 부부관계를 회복한 성공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박모 씨 부부는 65세에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신혼부부보다 다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관계 회복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성찰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좋은 남편이었나? 좋은 아내였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었나? 내가 먼저 변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상대방을 탓합니다. 저 사람이 변해야 해.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말하죠. 하지만 관계는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한 이모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남편에 대한 불만만 늘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도 남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성찰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질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간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적이 몇 번이나 있나? 배우자의 장점을 3가지 이상 말할 수 있나?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 준 적이 있나? 배우자의 꿈이나 희망이 무엇인지 아나? 이런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무관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통 회복입니다. 진정한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대화가 없었던 부부에게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이 음식 맛있네요. 같은 일상적인 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관심 표현입니다. 오늘 어떤 하루였어요? 요즘 뭐 하며 지내세요?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대답하면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뭔가 이야기하면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런 거 하지 말고 같은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일단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대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I 메시지를 사용하세요. 당신이 이렇게 해서 짜증나가 아니라 나는 이럴 때 속상해라고 표현하세요. 둘째, 과거의 잘못을 들추지 마세요.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라고 말하면 대화가 끝납니다. 셋째, 해결책을 함께 찾으세요. 문제를 지적하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함께 고민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공통 관심사를 찾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각자의 관심사를 파악하세요. 남편은 뭘 좋아하고 아내는 뭘 좋아하는지 서로 알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각자 살다 보니 서로의 취미나 관심사가 바뀌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 교집합을 찾아보세요. 둘 다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만약 공통 관심사가 없다면 새로운 것을 함께 시작해 보세요. 추천할 만한 활동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산책이나 등산입니다. 건강에도 좋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생깁니다. 둘째, 요리입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납니다. 셋째, 여행입니다. 새로운 곳을 함께 가면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취미 활동입니다. 댄스, 사진, 원예 등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해 보세요. 다섯째, 자원봉사입니다.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존경심도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재미있어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친밀감 회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 친밀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 친밀감이 더 중요합니다. 정서적 친밀감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스킨십을 늘리세요.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자연스러운 접촉을 늘려보세요. 둘째, 칭찬과 인정을 표현하세요. 고마워, 수고했어, 잘했어 같은 말을 자주 해주세요. 셋째, 서로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힘들겠네, 기뻐하면 기쁘겠네 하고 공감해 주세요. 넷째, 예전 추억을 함께 나누세요. 신혼 시절 사진을 보면서 그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다섯째, 미래 계획을 함께 세우세요. 우리 나중에 어디 가볼까? 뭘 해볼까? 하고 함께 꿈을 꿔보세요. 신체적 친밀감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예전과 똑같은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부부관계는 젊을 때와는 다릅니다. 열정적이고 격렬한 사랑보다는 깊이 있고 안정적인 사랑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합니다. 둘째,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약점이나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셋째,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에 집중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집중합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으로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다섯째, 서로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응원합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60세 이후 부부관계를 회복한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공 사례 1. 최모 씨 부부, 결혼 38년 차, 현재 67세. 최모 씨 부부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이혼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집에서 술만 마시고 아내는 그런 남편이 싫어서 집을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변화의 계기는 남편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심장질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내가 간병을 해주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퇴원 후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상실감이 컸다고 털어놓았고 아내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느라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산책부터 시작했습니다.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고 서로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함께 요리 클래스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요리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지금은 남편이 주방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모 씨 부부는 매일 함께 운동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영화를 보러 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혼부부 같다고 할 정도로 다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 2. 김모 씨 부부, 결혼 42년 차, 현재 70세. 김모 씨 부부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혼 위기는 없었지만 서로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없었고 각자 자신의 일만 하며 지냈습니다. 변화는 손자가 태어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손자 돌봄을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손자를 돌보면서 옛날 자녀들을 키우던 시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때의 추억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손자가 없는 날에도 함께 공원에 산책을 가고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갑니다. 작은 일상이지만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성공 사례 3. 박모 씨 부부, 결혼 35년 차, 현재 65세. 박모 씨 부부는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은 내성적이고 집에만 있으려 하고 아내는 외향적이고 밖에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해결책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일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2일은 각자의 시간을 갖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독서나 음악 감상을 하고 아내는 친구들과 모임을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시간을 보낸 후 서로의 경험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읽은 책 이야기를 해주고 아내는 친구들과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부관계 회복 과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실수를 피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수 1. 너무 급하게 변화를 시도하는 것. 많은 분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갑자기 다정하게 굴거나
갑자기 많은 대화를 시도하면 상대방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점진적이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인사 한마디, 관심 표현 한 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수 2. 상대방만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바뀌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계 개선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상대방도 변화를 느끼고 함께 노력하게 됩니다. 실수 3. 과거의 상처를 계속 들추는 것.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때 왜 그랬어? 라고 과거의 일을 계속 들추면 관계가 개선될 수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세요. 과거의 실수는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 4. 완벽을 기대하는 것. 이제 우리는 완벽한 부부가 될 거야 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완벽한 부부는 없습니다. 서로의 단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수나 단점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수 5. 다른 부부와 비교하는 것. 옆집 부부는 얼마나 다정한데 친구네 부부는 얼마나 잘 지내는데라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각 부부마다 자신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부부의 모습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우리 부부만의 특별한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 6. 포기하는 것. 관계 개선은 시간이 걸립니다. 일주일, 1개월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노력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9가지 방법. 첫째,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세요. 잘 잤어? 좋은 아침이야 라고 말하세요. 둘째, 하루에 한 번은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고마워, 수고했어 라고 말하세요. 셋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거나 반박하지 마세요. 넷째,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외출하세요. 산책이나 쇼핑, 영화 관람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건강을 챙겨주세요. 약 먹었어? 몸 어디 안 아파? 라고 물어보세요. 여섯째, 작은 선물을 해주세요. 비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과자나 꽃 한 송이면 충분합니다. 일곱째, 함께 사진을 찍으세요. 추억을 만들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여덟째,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세요. 어떻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라고 질문하세요. 아홉째, 신체적 접촉을 늘리세요.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60세 이후의 부부관계는 인생의 가을과 같습니다. 봄의 열정은 줄어들었지만 깊은 성숙함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세요. 힘들었던 순간들, 기뻤던 순간들,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그만큼 소중합니다. 완벽한 부부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60세 이후에도 충분히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서로에게 고마웠어, 사랑해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60세든 70세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씩,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 늘리기, 고마움 표현하기, 함께 꿈꾸기. 여러분의 제2의 신혼이 시작되기를 응원합니다.